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증시 V자 반등, 우리 모두 상승만 외치고 있다. 하지만 조금씩 상승하는 달러, 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5월 8일 현재에도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면서 8,97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정말 상승 추세가 무섭습니다. 저는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나스닥 7,800, 만약 주가가 이 자리를 돌파하면 여러분은 남은 모든 자산을 투입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앞으로 V자로 올라가든 쉬었다 올라가든 증시는 결국 전 고점인 9,800 이 자리를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주변에서 경제가 망한다 어쩐다 어떤 말을 해도 다 무시하고 강력하게 홀딩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주가가 이대로 V자로 반등하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우주 끝까지 주가가 올라간다. 왜냐하면 연준에서 돈을 계속해서 풀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지금은 페이크다. 앞으로 우리 경제는 더블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더블딥이란 디비디비딥, DB의 더블이 아니에요. 더블딥이란 경기 침체 후에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가 다시 침체에 빠지는 이중 침체 현상을 말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글로벌 투자은행은 어떤 진단을 내렸을까요? 며칠 전 모건 스탠리에서 미 증시 숨 고르기 중 강세장 이어진다 라는 발언을 했었고, 골드만삭스에서도 경제는 이미 바닥을 쳤다라고 레포트를 내놨습니다. 두 가지 기사를 섞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마이클 윌슨 수석은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과거 미국 경기 침체 때 증시는 실제 경기가 회복하기 하나, 두 분기 전부터 미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많은 전문가가 미국 경제 성장률이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보는 만큼 이번 증시 반등은 납득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분기 하나당 3개월을 말합니다. 1분기는 1월부터 3월, 2분기는 4월부터 6월, 3분기는 7월부터 9월입니다. 즉 미국 경제 성장률이 7월에서 9월 이 사이에 반등을 하기 때문에 지금의 반등은 납득이 가능하다, 이런 말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공유드렸었던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파란색이 선진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선진국의 대표 나라는 미국이겠죠? 아메리카, 미국은 2020년 2분기 때 GDP 바닥을 쳤다가 3분기부터 반등할 것이라고 IMF에서 예견을 딱 했습니다. IMF에서도 주식을 사라고 간접적으로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윌슨은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윌슨이 강세장을 예상하는 또 다른 지표는 배당 선물 흐름입니다. 올해 2020년도 S&P 500 기업들의 배당액이 전년 대비해서 겨우 15% 줄어드는데 그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글로벌 위기 당시, 즉 2008년 당시에는 배당액이 전년보다 23% 급감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제가 과거처럼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조차 이것을 인식해서 배당을 함부로 줄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골드만삭스도 한마디 했습니다. 얀 하치우스 골드만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수석이 맞네요. 골드만삭스는 선진국 경제가 2분기 중 평균 32% 위축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3분기에는 16% 반등, 4분기 때에는 다시 13% 성장하는 등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설명이다. IMF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건 스탠리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채탄 아야 모건 스탠리 수석 이코노미스트. 정말 수석이 많습니다. 돌들이 많죠. 중국 경제는 이미 2월 달에 바닥을 쳤고 유럽은 4월, 미국은 4월 말 이를 뒤따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그의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럼 중국 경제는 진짜로 2월 달에 바닥을 쳤을까요?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와 중국 서비스업 PMI를 보겠습니다. 위쪽은 중국 수출 기업의 상태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이고, 아래쪽은 중국 서비스업, 중국 내수를 가늠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수입니다. 두 지수 모두 2월 달에 저점을 찍고 3월부터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과거에 중국이 3월 달에 여러 가지 PMI 지수가 바닥을 쳤다, 반등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정리해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때 엄청나게 욕을 먹었었죠. 블랙, 너는 중국에서 발표하는 이러한 지수를 믿냐? 그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고 안 믿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발표한 지수 따라서 세계 경제가 움직였던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지표, 이러한 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나라를 믿지 마세요. 그들이 어떤 발표를 하든 믿지 마세요. 하지만 이것은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그들이 발표하는 지표에 따라서 경제, 주가, 부동산 가격, 금 가격 이런 것들이 따라서 움직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중국을 믿냐? 이런 말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지금 기회를 놓쳤다면 다음 기회 때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IMF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인용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빨간색 선이 신흥국의 GDP 성장률입니다. 중국으로 대표될 수 있겠죠.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20년 1분기에 바닥을 찍고 2분기부터 반등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IMF에서는 이런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해서 보고서를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제 5월 7일 날 중국의 4월 수출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3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 4월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경제 충격이 본격화되고 나서 수출이 증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입은 3월 달에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 4월 달에는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중국의 수출이 양호한 것은 3월에 이어서 아세안과 1대1로 주변 국가 쪽으로 수출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아시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덜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제품을 사들일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미국과 유럽 쪽 수출은 부진합니다. 4월달 미국 쪽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5.9% 감소, 유럽 쪽 수출은 6.8%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수출 선방을 다들 믿지 않으시죠?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믿고 안 믿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참고를 하셔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무라 증권도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중국 수출이 오히려 3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이터의 일부 전문가들은 4월 수출 증가가 중국에서 코로나가 사실상 종식 단계에 접어들면서 중국 제조업체들이 다시 문을 연 데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무역 수지를 보겠습니다. 실제로 중국은 1월달, 2월달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3월달 바로 199.3억 불 흑자를 기록했고, 그리고 4월 이번에는 453.4억 불 흑자를 또다시 기록했습니다. 과거와 비슷한 수준의 무역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한국도 몇 년 만에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이 점점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수출 역시 단번에 과거처럼 회복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중국을 따라서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점은 참고하셔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며칠 전에 발표된 이은택의 그림으로 보는 전략 이그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그전 입에 착착 붙네요. 글로벌 IB들의 바닥 선언은 섣부른 것일까? 라는 제목입니다. 필요한 부분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약세장에서는 전례 없는 급등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약세장은 과거 경기 침체 약세장 사례들과 급락, 급등의 속도 차이만 있었을 뿐 패턴은 같았다고 합니다. 오른쪽 차트를 잘 보세요. 여기 노란색 선은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코스피 지수를 시간축을 10분의 1로 축소해서 그린 것입니다. 즉 10배 빨리 감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은색은 현재의 코스피 상태를 그린 것입니다.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단지 과거 대비 현재 움직이는 속도가 10배 빠를 뿐입니다. 왜 이렇게 10배 빨리 움직이고 있을까요? 답은 연준의 정책 대응이 있습니다. 2008년도 당시 연준은 1차, 2차,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수조 달러의 돈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4차 양적 완화 초입에도 불구하고 이미 벌써 2조 달러 이상의 돈을 풀었습니다. 여기 연준의 자산이 상승하는 속도를 보세요. 돈을 푼 지 2달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의 자산이 수직으로 쫙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거 엄청나죠? 연준에서 국채를 사들이는 양적 완화, 회사채를 사들이는 질적 완화, 여러가지 서민 대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하나를 시행할 때마다 효과가 바로바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를 해보고 쉬었다 또 하고 하나 해보고 쉬었다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하나를 시행해도 효과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무제한 양적 완화, 질적 완화, 탈프 이런 것들 여러가지 정책들을 날마다 쏟아냈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여러 개를 쏟아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여기에서 페드의 자산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간단하게 페드의 자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페드는 연준을 말합니다. 즉 연준의 자산이 지금 2조 달러나 증가했다는 것인데요. 자산이 증가했다는 것은 연준이 무언가를 사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들일까요? 연준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이나 MBS 이런 것들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연준은 화폐 발권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이 들고 있는 국채를 사들이고 재무부에서 발행하는 국채를 사들입니다. 대신 시중은행과 재무부에게 국채 가격에 해당되는 달러를 공급하게 되죠. 이렇게 달러를 공급받은 시중은행은 달러를 다른 서민들, 기업들에게 대출을 해줌으로써 경기 활성화 효과를 불러일으키고, 이렇게 돈을 받은 재무부 역시
서민 대출 프로그램, 기업 대출 프로그램, 여러 가지 재정 정책을 펼침으로써 이번 코로나 위기가 하나씩 극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이그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그전에서는 고용 데이터를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고용 데이터는 경기 침체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하고 명확한 데이터입니다. 보통 경기 침체의 시작 전에는 주가는 고용 악화 우려에 급락을 시작하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고점보다 약 한 달 전에 주가 바닥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를 보면 2월달 급락, 3월 말 반등이 속도만 빨랐을 뿐 과거 고용지표, 주가 패턴을 충실히 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실업 수당 청구 건수는 3월 말 피크를 찍고 쭉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그전의 논리대로 따지면 3월 말 미국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피크를 찍는 한 달 전 2월 말에 주가 반등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주가 반등은 3월 말에 나왔었죠. 모든 보고서는 유도리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3월 말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게 피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몇 주가 지나서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피크를 쳤구나 이런 인식을 하면서 주가 반등이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8년 당시보다 10배속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한 달 텀 이런 게 먹히지 않는 거죠. 다시 이거전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 이후에 주가 패턴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대략 이렇습니다. 낙폭의 절반 이상을 되돌리는 이후에 횡보장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실업률 고점과 기업 이익 저점이 확인되면 랠리를 재개한다고 합니다. 즉 상승을 다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에서는 지금은 횡보를 하다가 6월 7월 달에 다시 강세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주가는 상승하고 있죠. 왜냐고요? 과거 대비 10배속으로 경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볼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10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 과거처럼 떨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고점을 점점 낮추고 있고 저점은 점점 높이고 있습니다. 즉 삼각 수렴 패턴을 그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있죠. 달러 인덱스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정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이힐드 채권 금리 스프레드 역시 11%까지 올랐다가 지금 7%대를 그리고 있는데요. 지금 경제 상태가 정상이라면 이 지수 역시 4%까지 떨어져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표가 7% 이상에서 계속해서 횡보를 하고 있는 게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건 역시 달러와 함께 다음 영상에서 완벽하게 정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